엄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사세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가족이랑 지내는 게 효도죠. 아니야,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야.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안다니까.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효도라는 이름을 쓴 족쇄일 뿐입니다. 내 집인데도 주인은 며느리이고 내 돈으로 산 반찬조차 허락을 받아야 꺼낼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 하나 쥐는 순간에도 눈치가 따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시선을 받습니다. 이처럼 존엄을 잃고 사는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차려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나면 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밤새 틀어놔도 됩니다. 혼자 사는 자유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늙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혼자가 축복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주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효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순간부터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미정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주도했고 그녀는 늘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사실상 배척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대로 김치를 꺼내 담으려 하면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려 TV를 켜면 손주가 학습기를 써야 한다며 꺼버렸고 늦게까지 불을 켜두면 전기세 아깝다며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한 씨는 자기 집에서도 의자 하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채 방 구석에 웅크려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간섭을 받으며 자신의 삶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집인데 왜 내가 세입자보다 못하냐라고 울분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 홀로 사는 박영자 씨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만의 공간이 주는 해방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끓여 마시고 점심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차려서 천천히 즐겼습니다. 집안 어디서든 마음껏 노래를 틀고 친구들을 불러와 웃고 떠들어도 눈치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가고 싶으면 바로 표를 끊어 떠났고 늦게 들어와도 누가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자유가 밥이고 평화가 반찬이다. 자식과 살면 반대로 눈치가 밥이고 서름이 반찬이다.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도 회복되고 병원비는 줄었으며 자유롭게 웃으니 오히려 인간관계도 활발해졌습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존엄을 포기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도 주인이 아니고 냉장고 속 반찬 하나 마음대로 꺼내지 못하며 거실 소파조차 차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의 선택은 오직 내 몫이고 내 결정에 따라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 자유와 존엄을 끝까지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심지어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돈 문제는 노년의 마음을 매일 갉아먹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아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부부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생활비 지옥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월급을 가져오지만 카드값, 교육비로 이미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연금이 있으시니 공과금이랑 식비 정도는 보태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매달 연금에서 80만 원을 내놓았고 용돈은커녕 본인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조금만 아껴 쓰자고 불을 끄면 며느리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며 화를 냈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적도 있었고 결국 그녀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지갑은 남의 손에 쥐어진 채 하루하루 허덕이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강릉에 사는 박선영 씨는 혼자 살며 전혀 다른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자식과 함께 살자는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혼자 산 덕분에 연금 120만 원은 오롯이 자신만의 돈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기본 지출을 계산해도 한 달 생활에 충분했고 남은 돈으로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었고 작은 선물은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랑 살면 내 연금은 빼앗기는 돈줄이 되지만 혼자 살면 내 연금은 나만을 위한 보물이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이 그녀의 자존심과 행복을 지켜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은자 씨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닌다고 했지만 술과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고 결국 집안 생활비는 모두 은자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적금까지 손댔습니다. 아들은 엄마 잠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라며 돈을 빼갔지만 돌아온 건 갚지 못한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마저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막말을 퍼부었고 결국 은자 씨는 빚 독촉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정옥 씨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전기세 아껴라, 수도세 줄여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은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며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은 결국 돈으로 올가매는 덫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뜯어가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내 돈을 파먹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모든 경제는 내 손에 있고 모든 결정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돈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유가 바로 혼자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내 집을 안식처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쉬게 하는 마지막 성지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살게 되는 순간 그 성지는 무너지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집에서조차 방 한 칸에 갇혀 사는 현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겠다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거실은 손주의 놀이터가 되어 시끄럽게 어질러졌고 며느리는 어머니 방에서만 계시면 좋겠어요 라며 대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명자 씨의 공간이 아닌 듯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다가 며느리의 싸늘한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 학교 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 TV는 좀 자제해 주세요. 그날 이후 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오직 방 안좁은 침대 위에서만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내 집이라 믿었던 곳이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 강릉에서 혼자 사는 박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홀로 살길 택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거실 소파도 주방도 베란다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은 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웃었고 아침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다시 살아 숨쉬는 안식처가 되었고 방문을 열 때마다 이곳은 오직 나만의 성지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마음껏 웃고 떠들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피곤할 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 영혼의 쉼터인데 혼자 살아야만 진짜 집이 된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순애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주를 돌보라는 요구는 기본이었고 딸은 엄마가 계셔서 집이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려 해도 엄마는 그냥 쉬세요. 여기저기 손대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 하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은 밖에서 만나세요. 집이 너무 좁아요.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라 믿었던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그는 눈칫밥에 시달리며 집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고 어느새 병든 노파처럼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최경숙 씨는 집안 구석구석이 자유의 무대였습니다.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영화 두 편을 연달아 틀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해도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집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 나만의 안식처가 되어 매일이 축제 같다. 노년의 집은 마지막 피난처이자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사는 순간 그 집은 감옥으로 변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는 송두리째 빼앗기고 남의 집살이 같은 서름 속에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오직 그때만이 내 집을 내 집답게 온전히 안식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건강을 지키는 데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그 돈을 내 몸이 아니라 남의 생활에 퍼부어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내 약값, 내 병원비조차 챙기지 못한 채 손주 학원비와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사라지는 순간 노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잃고 죽음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윤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큰아들과 살며 매달 연금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온전히 본인을 위해 쓰이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영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50만 원이 빠져나갔고 며느리는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에 남는 건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를 다녀야 했지만 MRI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돈이 아까워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병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내 몸이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자식 눈치에 돈을 내어주며 자신의 건강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무릎을 지키지 못했을까?
내 집에서 내가 환자가 되었는데도 나는 환자가 될 권리조차 없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송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며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오롯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썼습니다. 관절이 불편하자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채소와 좋은 고기가 올랐고 주말이면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주느라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내 몸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비와 운동비를 아낌없이 쓰니 건강은 날로 회복되었고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웃음이 넘쳤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가 곧 건강을 지켜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영순 씨는 둘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김 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힘드니까 생활비 좀 더 보태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그녀의 연금 대부분이 집안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여 먹다가 결국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엄마,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세요? 라며 원망 섞인 말까지 했습니다. 내 건강은 뒷전이 되고 내 돈은 남의 몫으로 사라지는 이 참혹한 현실은 자식과 함께 살며 돈을 나눠야 하는 노년의 비극입니다. 반면 부산에서 혼자 사는 최은경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혈압약과 영양제를 챙기고 한 달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걷기를 습관처럼 하며 필요하다 싶으면 안마 의자도 스스로 구입했습니다. 돈이 남으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내 돈이 내 몸으로 바로 들어간다. 내 집, 내 돈, 내 건강. 이 세 가지가 다 내 것이니까 늙어도 웃을 수 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돈이 남의 손으로 흘러가며 내 몸이 방치되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내 몸을 위해 쓸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몸을 돌볼 권리와 여유가 오롯이 내 손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다섯 번째 이유는 재산을 온전히 지키며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곧 내 노후 자금을 내 손에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결국은 자식의 생활비와 빚 갚는 데 흘러가고 내가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재산이 사라지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남은 건 서름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윤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달 연금과 적금 이자로 150만 원 남짓이 들어왔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뒤로는 매달 80만 원이 나갔고 며느리는 손주 학원비를 이유로 또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겨우 40만 원. 본인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 아깝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도 언젠간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집, 내 돈인데도 당당히 빼앗길 운명을 통보받는 순간 윤 씨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홀로 사는 이영자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내 집은 내 성이고
내 재산은 내 자존심이다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평생 모은 예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났고 필요하다 싶으면 건강검진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도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유지했기에 마음이 든든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동네에서 참 당당하게 사는 할머니라는 말을 들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내 돈이 남의 손에 흘러가지 않는다. 내 집이 내 성이고 그 안에서 나는 왕처럼 산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장순덕 씨는 둘째 아들과 살며 평생 모은 돈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갔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투자하는 셈 치세요 라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텅 비었고 빚 독촉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집마저 담보로 잡아버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안식처를 하루아침에 잃고 노인은 남의 집에 새에 들어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찢어졌던 건 그렇게 돈을 빼앗아간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을 때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존심까지 짓밟힌 노년의 비극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박정숙 씨는 혼자 사는 선택 덕분에 재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았기에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돈이 되었고 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켰습니다. 덕분에 자식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자존심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동네 친구들 앞에서도 늘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재산이 남고 재산이 남으면 자존심이 선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결국 내 재산을 내주고 내 자존심까지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집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 돈은 내 건강과 내 기쁨을 위해 쓰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바로 그 재산을 지켜내며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내 집이 감옥이 되고 내 돈은 남의 손에 넘어가며 내 마음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집은 내 성이고 내 돈은 내 몸을 위해 쓰이며 내 마음은 고요히 지켜집니다. 세상 누구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하는 자유, 그것이 혼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외롭지 않냐고, 심심하지 않냐고,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부터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오늘은 그런 편견들을 확 뒤집어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왜 최고의 행복인지 그 놀라운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 결혼해서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눈치,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밥을 먹을 때도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신경 쓰고, 말을 할 때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수십 년 계속되다 보니 우리는 점점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눈치 보는 것이 더욱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만했지만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역할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도 점잖은 어른 역할을 해야 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완벽한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인 채로 거울을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되고,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됩니다.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상대방 입맛에 맞춰야 했지만, 혼자 살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끓이고, 내일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끓이면 됩니다. 가끔은 밥 대신 빵을 먹어도 되고,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남들 보기에 단정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싶으면 편한 옷을 입고, 갑자기 예쁜 옷을 입고 싶으면 혼자서라도 차려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종일 잠옷을 입고 있어도 되고, 머리가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집 안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TV 볼륨을 크게 틀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큰 소리로 들어도 됩니다. 갑자기 청소하고 싶으면 새벽에 청소해도 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으니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무엇보다 감정 표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도 되고, 기쁠 때는 혼자서라도 춤을 춰도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쿠션을 던져도 되고, 우울할 때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간 사용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새벽까지 영화를 봐도 됩니다. 낮잠을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고, 갑자기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자유로움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켜 주는지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가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트로트를 틀어놓고 청소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할까봐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마음껏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 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채널을 돌려달라고 해서 제대로 못 보셨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배우가 잘생겼다고 혼자서 깔깔거리며 웃으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는데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가르쳐줘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주문하십니다. 예전에는 뭘 사려고 하면 자식들이 그런 거 왜 사느냐고 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려한 색깔의 운동복을 주문하셨는데 택배 아저씨가 왔을 때 신이 나서 직접 문을 열어주시며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어주는지 보기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 결정권을 모두 내가 갖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려야 했을까요? 어떤 집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심지어 TV 채널까지도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타협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정하려면 남편과 상의해야 하고 아이들 의견도 물어봐야 하고 때로는 시댁이나 친정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간단한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입맛을 다 맞춰야 하니까 결국 아무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무난한 음식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인생 경험도 많이 쌓였고 내가 원하는 것도 확실해졌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고민할 때도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면 되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런 작은 결정들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선택들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일상적인 선택들입니다.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 같은 것들을 모두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춥다고 해서 에어컨을 끄거나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덥다 싶으면 에어컨을 틀고 내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크게 틀어도 됩니다. 특히 집 꾸미기에서 이런 자유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나 가족들 취향을 고려해서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내 취향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소파가 갖고 싶으면 분홍색 소파를 사면 되고 꽃무늬 커튼이 좋다면 꽃무늬 커튼을 달면 됩니다. 누가 촌스럽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 쓰는 것에 대한 결정권도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들이 왜 그런 걸 사느냐고 하면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이 예쁜 옷이나 화장품을 사려고 하면 자식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면 됩니다. 70세에 새 립스틱을 사도 되고 80세에 예쁜 원피스를 사도 됩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결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든 것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후에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봐도 됩니다.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서 서둘러야 할 일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에 관한 결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뭘 먹을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먹을지까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한식이 먹고 싶으면 한식을 해 먹고 내일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끔은 하루에 밥을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간식을 정식처럼 먹어도 됩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결정권도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갑자기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일정을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기 싫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큰 결정들을 내릴 때 진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가 말리지도 않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을 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든 것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세인 영희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 아침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종일 집에서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지난해 혼자 결정해서 스마트폰을 바꾸신 일입니다. 자식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기능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며 최신형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기, 영상 통화하기까지 척척 하시면서 자식들보다 더 잘 쓰신다고 자랑하십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십니다. 또 할머니는 최근에 새로운 결정을 하나 더 내리셨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냄새 난다고, 돌보기 힘들다고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면서 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강아지 이름도 먹이도 산책 시간도 모두 할머니가 정하시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할머니는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세 번째 이유는 내향적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큰 모임보다는 조용한 공간이 좋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늘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을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라고 하셨고 학교에서는 발표를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았습니다. 결혼해서는 사교적이고 밝은 며느리가 되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회식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승진하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자신의 본래 성격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느라 정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면 쓰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피곤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안부 묻기도 부담스럽고 가족 모임에서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전화 받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닌지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더 이상 사교적인 척 할 필요가 없고 밝고 활발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되고 문자가 와도 바로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치유가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을 선호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계속 뭔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어도 됩니다. 에너지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충전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가족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상호작용해야 했죠. 혼자 살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자신의 성격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조용하고 개인적인 취미를 좋아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취미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누군가가 더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 처리 방식도 자신에게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혼자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생각하며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선호하죠. 혼자 살면 이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필요도 없고 빨리 기운을 내라는 압박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향적 성격이 단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모두 내향적 성격의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혼자 사는 삶에서는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하게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입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사회적 관계도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내향적 성격에 딱 맞는 방식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정숙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조용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댁에서 너무 말이 없다고 핀잔을 들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서도 다른 엄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도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서 혹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늘 걱정하셨죠. 하지만 4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교적인 척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우울해 보인다고 걱정했는데 사실은 할머니에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캘리그래피입니다. 조용히 혼자서 붓글씨를 쓰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가끔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예쁜 엽서에 좋은 글귀를 써서 멀리 사는 친구에게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화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할머니 성격에 훨씬 맞습니다. 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조용한 성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최근에는 이웃 할머니가 고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데 할머니의 차분하고 따뜻한 경청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7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네 번째 이유는 세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세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댁, 친정 어른들과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자식들과의 생각 차이까지.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불과 10년, 20년 차이 나는 사람들과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음식 하나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는 방식, 집안일 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만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도 세대는 비슷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는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옛날 방식대로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했고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이들 앞에서 의견이 다르다 보니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고 우리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과의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운 아이들이 커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략하며 살아왔는데 아이들은 돈을 물쓰듯 씁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독립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자식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과는 정말 소통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말을 걸어도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우리 때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예의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들을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은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에 입던 예쁜 옷을 사다 줘도 촌스럽다고 안 입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요즘 세대들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을 이야기해줘도 시대가 달라졌다며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꼰대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런 모든 세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볼 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혼자서 혀만 차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대 차이라며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평화롭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방식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 먹어도 되고 빨래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도 됩니다. 누가 비효율적이라고 하거나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돈 쓰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 젊은 세대들은 돈은 벌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자식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절약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너무 아낀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트로트나 옛날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누가 채널을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도는 이런 것이고 예의는 이런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누구에게 비판받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와 부딪히고 갈등하느라 지쳤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해집니다. 아무도 내 생각에 반박하지 않고 아무도 내 방식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세인 순덕 할머니는 4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손자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특히 할머니가 웃으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놀러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가끔 놀러왔을 때만 예쁘게 봐주면 되니까 오히려 손자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기만 합니다. 또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 패션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하네라고 혼잣말하고 끝이라고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핀잔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가끔은 노래를 부르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도 혼자서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무런 세대 갈등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마음 편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5번째 이유는 어차피 마지막에는 누구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드릴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인연들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때로는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사랑했던 부모님도 먼저 가시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언젠가는 정말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갑작스러운 이별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중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평소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분들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으로도 바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부모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면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서 생활하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매번 큰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줄 안다면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혼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항상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독립성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삶은 정신적으로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고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게 됩니다. 이런 강함이 있어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인 정숙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면서 동네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할머니가 대단한 것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전등이 나가면 직접 갈아 끼우시고
화분 물주기부터 집안 청소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십니다. 가끔 자녀들이 도우러 오면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할머니는 또한 새로운 취미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혼자 가는 길인데 미리 혼자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혼자 사는 삶이 결코 외롭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인 6번째 이유는 자식을 부양하고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에는 부모님 모시느라, 노년에 와서도 여전히 자식들 걱정하고 도와주느라 정작 내 인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돌봐야 했고 자식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식들이 이미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엄마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됩니다. 가끔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을 지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중재자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했고 내 감정이나 욕구는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모든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다 큰 어른이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더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볼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집안일에서도 큰 부담이 줄어듭니다. 명절 준비를 하려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즐겁긴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가끔 자식들을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나니까 더 즐겁고 편안합니다.
건강 관리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건강까지 다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내 건강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강한 음식을 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내가 원할 때 병원에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일정에 맞춰서 내 건강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자유도 엄청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 직장 일정, 손자, 손녀들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여행을 가고, 내가 원할 때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원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미경 할머니는 4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 3명을 키우고 손자, 손녀 5명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자식들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떤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과 손자들 입맛을 맞춰서 요리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만 해서 드셔도 됩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십니다. 60년 넘게 쉴 틈 없이 가족을 돌보시느라 이런 여유는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할머니가 감동하셨던 일은 지난 추석 때 일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만 하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들이 정말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할머니는 7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책임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인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지 마시고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자유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또 가야 하네. 솔직히 가기 싫은데. 이번 부탁도 들어줘야 하나? 나도 힘든데.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 요즘 더 자주 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내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억지로 가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노년의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남을 위해 쓰기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매일이 덜 피곤하고 덜 억울하며 더 행복해집니다. 노년에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변합니다. 젊을 땐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멋있게 들렸지만 노년엔 그 말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 한마디, 부탁, 한 번이 당신의 하루를 삼키고 평온했던 노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호의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요구와 책임이 기다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소모되어 건강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회복력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립니다. 한 번 잃은 체력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려면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히 걷는 것이야말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은 잠시 스치지만 무너진 노후는 평생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혜수 씨는 평생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을 사람들의 해결사가 됐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부부싸움이 나면 달래고 이웃집 아이 진학 상담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재했던 부부는 갈라서며 김 씨를 원망했습니다. 진학 상담은 잘못된 조언이라며 뒤에서 험담이 돌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울렸고 심지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남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거의 전부 쓰였고 정작 본인 건강은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불면을 진단했고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챙기다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김 씨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금전은 무조건 거절한다. 둘째, 가정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셋째, 조언은 요청받아도 원칙만 말한다. 그리고 하루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오전은 운동과 식사, 오후는 독서와 취미, 저녁은 휴식에만 썼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조용해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웃 몇몇은 예전보다 차가워졌다고 했지만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워져야 오래 삽니다. 노년의 평온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만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는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남보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차가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내 삶에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부터 경계선을 긋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잃었던 평온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앞으로 남은 몇 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아무하고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지만 노년엔 그 법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잘못된 만남 하나가 하루를 망치고 부정적인 대화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면역력과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노년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최고의 사치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만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전혀 즐겁지 않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돌아와서는 왜 갔을까 후회하면서도 다음에 또 초대가 오면 거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싫은 사람을 멀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싫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라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힘이 되는 사람과만 교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정희 씨는 은퇴 후 동창회, 향후에 각종 친목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 다른 사람 흉을 보는 대화, 심지어 은근히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분위기까지.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그 대화가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줄면 외로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대놓고 퇴직금으로 뭐 했냐 묻고 다른 사람이 연금 받으니 좋겠다는 말을 비꼬듯 던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박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을 왜 이런 데 쓰고 있지? 그 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가던 모임 중 절반 이상을 끊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따로 연락해 소규모로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 중에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마음이 맞는 이들과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만남이 줄었는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즐겁고 그 여운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채우기엔 너무 귀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 대화가 끝나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만 만나십시오. 그것이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하는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의 질입니다. 세 번째, 노년의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약속,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 안 껴도 되는 문제까지 억지로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루는 피곤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젊을 때는 복잡함 속에서 성취를 얻기도 하지만 노년에는 그 복잡함이 그대로 스트레스와 병이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목표는 채우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빼야 숨이 쉬어지고 빼야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결심입니다. 단순한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 관계니까 다 챙겨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다 속에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아무 의미 없는 의무, 심지어 당신 인생에 해가 되는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매일 울리는 카톡 단체방 알림, 가기 싫은 친목 모임, 형식적으로 이어가는 인연들.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하루는 결코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덜어내기에서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자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동창회, 아파트 분여회, 봉사단체의 연락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다니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나면 늘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가기 전부터 귀찮고 하고 나면 피곤한 일들이 쌓이니 몸은 무겁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방 알림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만 보던 사람과의 연락은 과감히 끊었습니다. 가고 싶은 모임만,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약속이 2개 이상이면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이 단 3가지뿐이라는 사실이 주는 여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 수치도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단순해지니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노년은 단순해질수록 강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의무, 쓸데없는 집착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루가 가벼워지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과감히 덜어내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노년의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웬만한 부탁은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번, 2번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고맙다 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거절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서운함을 내비친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호의를 베풀수록 더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시간과 체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쓰게 만드는 건 타인의 무심한 기대와 버릇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비로소 저 사람은 아무 때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심부름, 돈 문제, 대타 참석, 귀찮은 일 처리 이런 요청이 한 번이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그 사람에겐 당신이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인 소모입니다. 거절 못하고 계속 응하면 어느 순간 나는 왜 맨날 이런 취급을 받지? 라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내가 만든 경계선에서 시작됩니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는 은퇴 전에는 부서장으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맥이 넓다 보니 부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창이 사업 설명회를 한다며 대신 참석해달라 부탁하고 옆집 사람은 자녀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사는 친척이 부산에 올 때마다 묵을 수 있는 집으로 김 씨의 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봐줬더니 다른 사람도 부탁하고 하룻밤 재워줬더니 다음엔 일주일 머무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한 번도 이건 곤란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회복을 위해 조용히 쉬어야 했지만 잠깐만 재워달라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돌아온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 예전엔 잘해주더니 이제 변했네. 그 말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만든 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그 후 김 씨는 단호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탁이 와도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며칠은 연락이 줄었고 일부 사람은 아예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인연뿐이었고 김 씨는 오히려 더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은 호의로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만 남도 나를 지켜줍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부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존중이라는 대가를 돌려줍니다. 오늘부터 경계선을 세우고 나를 가볍게 만들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품격은 스스로를 지킬 힘과 함께 단단해집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래도 힘들 때는 자식이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가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과 생활을 기대면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부모 스스로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작은 부탁조차 눈치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과의 관계가 평생 부담이 아니라 존중으로 남습니다. 많은 부모가 난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막상 생활비, 병원비, 집안일에서 자식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그건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마음속엔 미안함이 쌓이고 자식의 마음속엔 부담이 쌓입니다. 결국 대화는 줄고 만남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노년에도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사는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도현 씨는 은퇴 후 큰 병원 진료나 집, 수리 같은 큰일이 생기면 늘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며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가정이 바빠지고 아버지의 부탁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 겁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일은 내가 해결하자. 그는 동네 병원을 알아보고 간단한 수리는 직접 배웠습니다. 필요한 건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아들에게는 한 번도 부탁하지 않으니 대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요즘은 바쁘셔도 밝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걸요. 노년에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때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기대지 않으니 서로에게 미안함도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자식에게는 마음 편히 찾아올 자유를, 나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자유를 주는 길. 그것이 노년의 진짜 독립입니다. 오늘부터 그 독립을 준비하는 게 당신 인생 최고의 효도일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노년의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후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의 후회는 다음에 하면 되지로 넘어가지만 노년의 후회는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로 마무리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참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외면한 시간들이 쌓이면 남은 인생은 못한 것들의 목록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후회는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생깁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안 되지 같은 마음이 내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그 순간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회는 대단한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쌓입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친구 취향에 맞춰 포기하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족 의견에 맞춰 바꾸고, 하고 싶은 취미를 나이 들어서 무슨 일하는 시선에 접을 때마다 작은 후회가 가슴 한쪽에 남습니다. 노년의 후회는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만든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누구도 대신 치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미리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윤정자 씨는 60대 초반까지 가족과 주변의 기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면 애 학원비 내야 해서 거절했고, 배우고 싶은 수채화 강좌는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대부분을 남의 기준에 맞춰 포기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 후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인생은 하고 싶은 일로 채우겠다고. 첫 여행지는 늘 꿈꾸던 이탈리아였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떠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윤 씨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림 강좌에도 등록했고 오래 미뤘던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고 바로 합니다. 노년의 후회는 대개 했더라면이 아니라 왜 안 했을까에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그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는 순간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후회할 틈은 줄어듭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한마디가 남는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선택 기준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왜 멀리해? 우린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래서 멀리하는 거야. 피를 나눴으니까 더 깊이 배신하거든. 설마 가족이 가족을 그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그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어릴 적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기심과 계산만 남습니다. 내 성공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어려움은 그들의 짐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됩니다. 도움은커녕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나를 더 깊이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이들이 오히려 내 노년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로 내 마음을 내준 순간부터 이미 나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형제 자매가 아무 쓸모없는 이유 6가지를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노년의 형제 자매가 아무 쓸모없는 첫 번째 이유는 유산 문제로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함께 자라며 부모 밥상에서 웃고 울던 형제 자매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는 냉정한 계산기 앞에 앉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터 떼고 예금 잔액을 확인하며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눈에 불을 켭니다. 피부치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법정 다툼과 고소장이 오가는 전쟁터가 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싸움은 더 치열하고 적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원망합니다. 내가 더